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익이 별로 없고 자존감도 낮으니 염치가 없어지는 듯. 그나마 부자였다가 망한 사람은 좀 낫지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염치라는 게 뭘까요? 염치라는 게. 염치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객관화. 예. 염치라는 게 이제 사전적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자기 주를 아는 거예요.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메타인지, 자기객관화죠. 근데 가난한 사람 염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자기 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 뭐냐 하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이 거칠에 좀 집착을 합니다. 돈을 적게 보면 내가 환경이 안 좋고 뭔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거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실이 부실해 이게. 애초에 내실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난한 건데, 내실을 키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남들이 날 무시한 이유가 좋은 옷을 안 입어서, 좋은 차를 안 몰아서, 좋은 어떤 명품 가방을 못 매서 날 무시한다고 착각을 해요. 애초에 무시한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어떤 껍데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실은 못 키워서 점점 가난해져요. 그게 염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가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좀 내가 가난하다는 어떤 좀 피의식 같은 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 인정 못 받는 피의식이 있어. 누가 무시하는 사람 없는데 괜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니네 무시하냐, 내가 지금 이런 허름한 집에 산다고 니네 안 좋게 보네,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때도 좀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거기 손님하고 아이 컨택을 했어요. 전 잠깐 아이 컨택을 했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니 와 날 그렇게 보노? 예? 아 그냥 눈 맞춘 것 뿐인데요? 이 대답을 하는 말이, 와 내가 이렇게 대낮에 술이나 사가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하냐, 없어 보이냐. 아 죄송합니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예, 기분 나빴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긴 뭐 내가 나이 먹고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무시한 적도 없는데. 좀 발끈한 경우를 좀 봤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무시한다고 해도 그래 내가 지금 무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눅들 필요 없어. 그래 내가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모으고 살면 어차피 이 동네 나오면 그만이야. 안 볼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가난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가난이 무서운 게 뭐냐, 제가 가난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진짜 무서움은 그런 겁니다.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이게.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올려 이게. 잘 사는 사람만 올린 게 아니라. 보통 가난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로 공부를 못해.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실업계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좀 잘 안 다녀요. 결석한다거나. 예. 보통 이 무수한 동네 가보면 개근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학교를 막 이렇게 그 일찍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체로 보면 아버지가 게으르고 이제 뭔가 직장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자식도 뭔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냐 하면 그 예전에 제 친구가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이 썰을 많이 푸는데 그 임대 아파트 가다 보면 우리 학교가 아닌데 아는 척을 해요. 제 친구한테. 저는 몰라. 그래서 인사해요. 근데 우리는 교복이 걔는 사복이야. 좀 이해가 안 됐어. 야, 쟤
우리랑 동갑이야? 동갑이야. 근데 왜 제 교복 안 입었으니까? 제 학교 그만뒀어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쌤한테 대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켜가지고 학교 생활 못하겠다고 자퇴 쓰고 그만뒀다고 하던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그 가난한 동네 가보면 자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자퇴한 사람들이. 네. 웬만하면 학교는 졸업하는 게 좋잖아 여러분. 이거 다 기본 상식이잖아. 왜 생활기록부가 나오니까. 학교를 자퇴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 맞잖아. 어떤 사회에서 들먹거려도. 옛날에 지금이나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면 단체 생활에 뭔가 부정한다거나 학교에서 뭔가 사고 쳤으니까 자퇴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의외로 가난하면 일단 부모님도 가방끈이 짧지만 자식도 가방끈이 짧아요. 대체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거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가요. 부모님처럼 사는 거야 이게. 그리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체로 이제 그냥 돈이 있으면 뭔가 저지르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뭔가 이제 옷을 산다거나 오토바이 산다거나 자동차를 사요.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제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 제 친구는 좀 독했거든요. 걔는 열심히 살아 이 동네 나오고 만들어서 결국은 나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치를 떱니다. 그 친구는 좀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이게. 그 친구 그 동네 다시는 안 갑니다. 탈출하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가. 얼마나 지긋했으면. 예. 혹여나 그 사람들이 연락 올까봐 연락처를 바꿔버렸어.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예. 염치라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상대방한테 기본적인 매너도 안 지키고 자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기본이 염치를 하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에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뭐 사람한테 실수를 해도 사과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 밖에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오버해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자본이 그런 거야 자본이. 자본이 많을수록 사람이 체면과 염치를 지켜요. 에티켓도 지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가보면 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못 사는 동네 가보면 기본적으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사람은 실수를 해도 사과 같은 거 안 해요. 시비도 잘 걸고 뭐 술 먹고 깽판 같은 거 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동네가 시끄럽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나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염치라는 게 그 사람 태어난 인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난함이 염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물론 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말 자체도 염치가 없는 말이에요. 염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도 이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 말이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님도 알 거 아니야. 님이 염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님도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동네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님 말고도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염치가 있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도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가난한 동네나 가난한 사람이 편견을 왜 가지겠어요? 뭔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안전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요. 빅데이터.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이 문제 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이 빌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네 말한 대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문제 있다, 염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외.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이인법대로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약간 뭐 아니면 도, 예스 아니면 뭐 노. 이런 식으로 좀 댓글 적으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가난하게 태어나도 자기가 이제 의지 가지고 열심히 살고 메타인지 해가지고 가난 탈출하고 사는 분도 있어. 있는데 내가 탈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냐? 이건 묻고 싶어요.
내가 염치가 있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염치가 있냐? 거기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 가졌어요. 근데 다른 집에 산 그 친구들도 같은 동네에 자랐지만 한 동네에 나고자 하는 다른 친구들도 과연 나처럼 살았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왜 돈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지냐면 돈이 없어서 사람 멘탈이 망가져요.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안 좋아. 보통 돈 없는 집 가보면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옆집한테 돈 많이 빌려, 여러분. 돈 빌려서 안 갚아, 이게. 그리고 살면서 누구한테 실수도 많이 저질러요, 이게.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돼. 이분도 많이 봤을 거야. 이분도 왜 염치가 생겼냐면, 아마 가난하게 자라면서, 우리 동네 염치 없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술 먹고 사고 치면서 사과 한마디 없고, 그리고 이제 슈퍼 갔을 때 외상하면서 제대로 안 갖고, 기본적인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돈이나 어떤 그 규칙 같은 거를 어기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서 나는 비록 이 가난한 동네 태어났지만 난 저렇게 안 살 거다. 두고 봐. 내가 열심히 사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이 동네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가난한 사람이 인격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님도 왜 그런 마음 가졌겠어? 님이 왜 염치라는 걸 가졌을까?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난 저 동네 사람들처럼 맨날 돈 걱정하면서 맨날 사회불만 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하고 자기 아까님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 싫어서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결국 가난 탈출했고. 예.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어떻게든 메타인지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 동네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나도.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다는 거 님도 알 거 아니에요. 기준님도 알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요. 보통 가난 동네 가보면 그 동네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살아요. 안타깝지만 막상 작정하고 돈 모아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댓글 적은 본인도 알 텐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나온다는 게.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보통 잘 돼가지고 동네 나오면 보통 어떤 작업하냐면 그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 뭐 친구나 있잖아요. 뭐 알고 지낸 사람들 연락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 왜냐하면 엮여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그래요. 왜냐 저 사람 보게 되면 계속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좀 자리 잡고 좀 살게 되면 예전에 좀 안 좋았던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게 돼 이게 사람이라면.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무튼 가난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가난을 계속 강조해 죄송하긴 한데 물론 가난한 분들한테 이 얘기가 좀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가난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작정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난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젊을 때야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기본적으로 뭔가 할 일 못해서 가난한 건 피해야 돼. 어른들 보면 나이 먹고 가난에 쩔어가지고 이제 답 없이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 먹고 가난하면 이걸 탈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늪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분들이 나이 먹어서는 가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좀 그래도 나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 달았겠죠. 아무튼 가난하신 분들 기운 내시고 너무 가난한 늪에 빠지지 말고 양받지 말고
기본적인 인격과 염치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저는 한 분이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